네, 이렇게 플랫폼에서 저희 삶의 편의, 안전, 건강, 경제적인 측면까지 모두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굳이 이런 질문이 필요할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왜 정보화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 측면으로 이제 계속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네. 새로운 분석 기법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선도적인 사례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요. 네. 두 번째로 왜 지원을 해줘야 되냐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기업으로서도 그렇고 맞아요. 공공기관으로서도 그렇고 경영진에서 굳이 이거를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정부가 좀 나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저희 네. 지원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데가 주로 되게 경직성 경비라고 해서 네. 새로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사업들, 그런 기관들에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을 제공을 하고, 네. 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본사업화 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네.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업들이나 뭐 공공기관들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다크 데이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팀장님은 들어보셨겠죠? 제가 갑자기 카메라에 대고 시청자한테 질문을 던졌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대중이다 보니 다크데이터 그러면 좀 부정적이고 어둡고 영화 다크나이트 생각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팀장님이 이 다크데이터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크 데이터는 네. 보통 요즘 다크웹이 좀 유명해져가지고 네네. 뭐 다크웹이 그런 어두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다크 데이터는 한번 생성된 후 저장된 다음에 네. 쓰이지 않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아. 그냥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네요. 네. 그 미래에 쓰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거래를 하고 나면은 다른 데 쓰일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몇 년을 보관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계속 보관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네. 이게 저장 공간만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쓰이진 않고 있어서 위험을 초래할 수는 있죠. 비용이나. 그렇죠. 그러면 이 다크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에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 네.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네. 그냥 방치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AI 기법도 나오고 분석 기법도 나오고 새로운 네. 마케팅 기법도 나오고, 그리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크 데이터라도 쓸 수 있다. 다만 정제를 통해서 클리어 데이터로 바꾸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저희가 알기 쉽게 사례를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 다크데이터가 클리어 데이터화 되어서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상품을 샀다, 네. 내가 쇼핑몰에서 네. 뭐 그러면은 사고 처리를 하고 분명하게 전달이 됐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쭉 쌓이다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것들을 살 수 있다,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계속 사던 사람은 네. 뭐 분유도 살 수 있다, 이런 패턴이 분석이 된다. 네, 그러면 네, 추천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상품 추천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고 나서, 아니면은 어떠한 병들을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게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질병 예측이라든지 네. 이런 데도 쓸 수도 있고, 고객 이탈 예측이라고 해서 어떤 전조를 보였던 고객들은 이탈을 한다 라는 것들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게임 같은 데서도 사용자들이 장시간 사용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게임을 떠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측을 하는데도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는 다크 데이터였던 것들도 어떤 성격이나 목적을 부여해 주면서 이것들이 실제로 사용이 되는 클리어 데이터 같죠? 예. 클리어 데이터가 된 경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부정수급을 하는 사기죠? 케이스가 있을 네.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보면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이제 이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죠?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네. 고객 이제 동의하에 녹음을 다 해놓잖아요. 네네. 녹음을 해놓는데 상담 내용 자체는 쓰이진 않았던 거죠. 그게 다크 데이터인데 저장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를 네. 하죠. 근데 그게 텍스트화 돼가지고 분석이 된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던 케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다시 조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이 데이터의 활용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네. 전에 이제 빅데이터 사업을 저희가 2013년도에 시작하고 그럴 때 그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직도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좋은 게 이렇게 많다. 네. 이걸로 뭘 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건 뭔지 컨설팅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컨설팅도 많이 해드리고 좋은 케이스도 많이 발견을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목적이 분명한 거죠. 범죄를 예방을 하겠다 아니면은 네. 수익을 꼭 이쪽에서 창출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사기를 예방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목적이 분명한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같이 확보를 하고 없으면은 외부에서 구하든지 하고 그 문제에 집중을 해서 푸는 그래서 탑다운식이 있을 수 있고 네. 바텀업 방식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바텀업 방식은 문제가 이제 지향성이 없으니까 자칫하면 이제 딴 길로 새가지고 네. 여기도 간다, 저기도 간다. 네, 그리고 그냥 데이터 프로젝트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고 사실 사무실 심야버스도 그렇게 쓸 수 있을 줄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게 바텀업 방식하고 네. 탑다운 방식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도에 맞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갑자기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데이터의 성격을 부여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명확한 데이터 활용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팀장님. 제가 뭐가 지금 방금 딱 떠오른 건 아니지만 저 말고 다른 개인이나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런 문제 제기나 목적성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 이런 데이터에서 이런 것들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다룰 수 있는 뭐 자원이 없을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정보화진흥원과 가까이 공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있는지 한번 궁금증이 생겼어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그거를 수행할 자금이 없고 자원이 없고 이렇게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수요를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문 기업, 적당한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매칭을 해서 그 기업에 맞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공정 개선이라든지 마케팅 방법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중소기업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과거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 시스템을 좀 더 선진적으로 저희가 끌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그냥 정보화진흥원의 문을 똑똑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네. 연초에 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네. 지금 지역기관들하고 네.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아. 연초에 선정을 하고 나면 네. 5, 6월 달에 저희 그 데이터 다있다의 그 호족수인 아. KICT 빅데이터 센터에 네. 그 페이퍼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도 그러시군요. 공고를 하는데 네. 그런 공고를 통해서 음. 접수를 받아가지고 네. 저희가 데이터도 있고 뭐 의지가 있는 데들을 우선 선발해가지고 지원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매년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은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데이터 다이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정보화진흥원의 그 공모 기간에 한번 신청을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